이틀 후죠. 다음 달 2일은 25번째 맞는 노인의 날입니다. 노인의 날 하면 아무래도 고령화 문제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제주 지역도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며 크고 작은 과제들을 마주하고 있죠. 오늘 이 시간에는 제주 지역 고령화 현실과 해법은 무엇인지 제주연구원 공선희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제주 지역에는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곳도 있다고 하는데 네. 현재 제주 지역 고령화 상황 어떻습니까? 네,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가 7%가 되면 고령화 사회라고 얘기하고요. 14% 이상이 되면 고령 사회 단계, 또 20%가 넘으면 이제 초고령 사회 단계라고 얘기하는데요. 제주는 이제 8월 말 기준으로 제주 어르신들 인구가 10만 9천 명 정도 이 정도 돼서 16.1%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고령 사회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제주 안에서도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행정시의 차이가 좀 있는데요. 서귀포시는 이미 이제 19.9%라서 올해 안에 아마 20%가 되지 않을까 이런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게 그렇죠. 되네요. 예. 네. 그리고 동지역하고 읍면지역하고도 차이가 있는데요. 현재 12개 읍면지역 가운데 10개의 읍면지역이 20%가 넘는 초고령 단계에 이미 들어섰습니다. 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이렇게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말씀해 주신 대로 제주도 예외가 아닌데 네. 그렇다면 다른 지역과 비교해 봤을 때 제주 지역의 특징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제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이주 열풍 때문에 노인 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조금 완화되는, 그래서 고령화 속도가 조금 좀 낮춰지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좀 찾아보기 어려운 현상이 제주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전국 평균치는 16.9%입니다. 근데 제주 지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6.1%라서 전국 평균에 비해서 낮고, 그다음에 17개 지자체를 비교해 보면은 제주가 11번째 순서에 해당됩니다. 이제 제주 지역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징은 이제 80세, 85세 이제 흔히 이제 장수하는 어르신들 비중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높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고요. 또 이분들이 혼자 사시는 여성 어르신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제주 어르신들의 돌봄 문제가 좀 시급한 그런 과제 현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고령화 비율이 높아지면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일단 여러 가지 인구 고령화가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광범위한데요. 단순히 이제 노인 복지를 잘 대응하면 된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가장 좀 경제적인 파급 효과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15세에서 64세의 생산 가능 인구, 그 비율이 줄어들게 되면서 좀 경제 생산이라든지 성장 잠재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또 인력 자체가 좀 고령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좀 우려가 있고요. 또 어르신 인구가 늘어들게 되면서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서 건강보험 재정이라든지 또 연금, 국민연금, 또 사회복지 재정 지출이 좀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재정 안전성을 좀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가족이라든지 가구 형태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나타납니다. 잘 아시겠지만 1인 가구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전망이고요. 어르신들만으로 구성된 노인 단독 가구도 앞으로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래서 자녀들하고 떨어져 사는 어르신들이 점점 많아짐에 따라서 노인들의 주거에 대한 정책적인 관심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안으로 등장하게 되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제주 지역의 이제 안거리 밖거리 주거 문화가 고령화 시대에 좀 새롭게 조명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대 간의 만남의 기회 자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세대 갈등이 좀 악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런 변화가 있고요. 또 기대 수명이 느려지면서 은퇴 이후에 또 일을 그만두고도 3, 40년이 더 남아있는, 그래서 제2, 제3의 인생 설계를 준비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이제 베이비붐 세대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이분들이 작년부터 이제 고령층에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인생 이모작, 제2의 인생 설계를 지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다. 그리고 이분들이 노인 인구에 진입하게 되면서 노인의 특성이 굉장히 다양해질 것이다라는
또 개인적인 생애 과정 면에 있어서는요. 태어나서 이제 그 교육을 받고 일을 하고 은퇴해서 여가 생활을 하는 이런 어떤 생애 과정의 주기가 어떤 한 연령층에 이렇게 그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원할 때 좀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생애 라이프 사이클이 좀 유연해지는 그런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변화들이 좀 나타나면서 평생 직업과 함께 평생 교육, 평생 학습 이것이 좀 중요하게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노인 문제로만 봤을 때 지금 지역사회에서 네. 가장 심각한 노인 문제는 뭔가요?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제 지역사회에서 전통적인 순으름 정신 이것이 약화되는 게 지역사회 환경이 이처럼 변하는 게 어르신들한테는 좀 안 좋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예전에는 사실 뭐 자녀라든지 이웃들이 어르신들을 동네에서 서로 이렇게 보살피는 그런 어떤 공동체 문화. 근데 최근에 오게 되면은 노인들의 이웃 관계라든지 사회적인 네트워크가 좀 약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일 우려되는 문제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제주가 좀 순으름이라고 하는 좋은 문화 이런 것들을 좀 되살려 나가는 것이 어떻게 크게 보면은 노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그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또 정책적으로도 이런 것들을 좀 뒷받침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경로당이라든지 여러 복지시설이 폐쇄가 되면서 네.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제 KBS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 보도를 했었는데 네. 그럼 새롭게 부각되는 노인 문제 뭐가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경로당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어르신들의 이 활동량 또 외출하는 또 사람들과의 교류하는 이런 것들이 줄어들게 되면서 그 우울감 또 신체 기능 저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렇게 그 장기적으로 이렇게 활동량이 줄어들게 되면 어떤 뇌의 자극이 줄어들어서 사실 제주가 치매 유병률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그런 측면이 좀 우려가 된다라고 할 수 있고 무엇보다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온택트라고 하는 그런 시대가 이렇게 열렸는데 어르신들의 디지털 격차가 사실 그 전에도 문제가 됐지만 이런 것들이 더 심화되는 그래서 어르신들의 지체와 소외가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번 기회에 어르신들의 디지털 활용 능력에 대한 교육을 좀 대폭 확대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경제적 자립, 독립 네. 이런 문제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큰 문제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그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절대적인 어떤 빈곤에서 탈출하고 또 국가 성장을 위해서 평생을 열심히 노력하신 분들인데 정작 자신들의 노후는 이제 대비하지 못한 세대이고요. 그래서 노인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대표적인 게 이제 그 공적 지원으로 국민연금, 기초연금, 또 노인 일자리 사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두 생활이 어려우신 노인들에게는 충분한 사회 안전망이 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좀 변화가 필요하고요. 사실 노인 내부에서도 건강하고 여유 있는 그런 노인들이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정말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들한테 충분한 기초연금이 제공돼서 생계 걱정만은 좀 덜어드리는 것이 좀 사회적인 책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늙는다는 것은 사실 뭐 우리 모두가 다 겪을 네. 자연스러운 건데 이 늙는다는 게 좀 죄스럽게 느껴지는 우리 사회 현실이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런 죄스러움을 느끼지 않도록 네. 좀 노인 문제 대책이 하루빨리 좀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